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막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Q&A 하겠습니다. 막 물으세요. 저번에 안 해주셨는 수습이랑 구경이 조금만 더. 구경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경이는 이미 부처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자량이하고 가행이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탁탁탁탁탁탁 올라가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해하면 쉬워요. 십신이 있고 난 뒤에 십주, 십행, 십회향, 그 다음에 십지보살이거든.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부처 이래 되는데 일단 그 자량이와 가행이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량이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좀 보시도 좀 하고 육바라밀행을 그냥 하는 거야. 기초적으로. 그렇다 크게 뭘 내가 막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잘하면서 신도들로 치면 불교대학도 다니고 스님 고향도 잘하고 보시도 좀 하고 타인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미천이라. 자는 미천이고 량은 양식이잖아요. 전쟁 났을 때 이 돈꾸러미하고 식량꾸러미 들고 피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자량이야. 바닥. 그 다음에 가행이가 딱 나오잖아요. 가행이가 나오면 육바라밀 안에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자량이 때는 그냥 좀 일상적인 형태라면 가행이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더 들어가요. 특히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뭐냐면 선정이에요. 선정과 지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깊이 하는 그게 가행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바람의 행위 더 쉽게 말하면 강화되는 거죠. 선정과 지혜가. 선정과 지혜가 딱 강화됐다가 통달이라고 부르죠. 견도위. 그거 딱 가면은 이미 수준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과거로부터 있어 왔던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통달이 오면은 드디어 사실은 그 흔히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 정도 보면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어요. 수준에 도달했는데 아직 오랫동안 묵어왔던 숙세의 까르마, 깜마, 업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니까 여기서부터 단계적으로 착착착착착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수습이쯤 오면 이제 뭐 십지보살의 초지에서 십지까지 단계를 쭉 정신적인 성숙도가 이루어지죠. 이 부분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건 없어요. 오직 마음 맑히는 주로 명상이죠. 명상하면서 육바라밀 행을 지혜바라밀로 이제 바꾸는 앞에 있는 5가지를 보시지계, 인욕, 전진, 선정을 통해서 지혜바라밀로 바꾸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 그거는 축적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0지단계가 딱 끝이 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등각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깨달은 거랑 거의 동질의 어떤 성격을 가진 수준. 그 다음 묘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되기 직전 단계의 어떤 깨달음의 수준. 그 다음에 바로 구경이가 바로 모든 번뇌를 끊고 붓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불교는 행동의 핵심이 팔정도예요. 근데 대승불교가 오면은 팔정도를 8개를 6개로 줄이죠.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심화돼 가는 게 전통의 어떤 불교의 수행 과정이라면 대승불교는 육바라밀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점점점 익어가서 치해, 반야바라밀로 전환하는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런데 전통적인 불교와 상자부 불교, 그 맥을 이은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는 목표가 달라요. 대승불교의 목표는 부처예요. 부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 불교부터 현재 상자부 불교까지 그 수행자들의 목표는 부다가 아닙니다. 아라한이에요. 지금 상자부권의 스님들 전부 다 아라한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 수행. 부처 되려고는 안 해요. 부처 된다는 말은 대승불교에만 사용하는 말이지, 전통적인 불교나 상자부에는 그런 말하는 거 좀 두려워할 거예요. 막, 뭔가 부처님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해진다는 느낌? 우리가 감히 부처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상자부 불교권은 부처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석가모니고. 상자부권에 아미타 부처 있나요? 약사열에 없어요. 오직 일보살. 여기서 일보살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 되기 전에 과거세의 부처님의 삶을 살았던 그 존재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보살, 석가불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의 불교에서는. 이제 대승불교가 오면서 부처도 많아지고, 부처가 많아지면 당연히 보살도 많아지죠. 왜냐? 부처가 많다는 말은 그 어떤 부처든지 간에 그 과거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불다보살이 되는 거예요. 일불일보살이 대승에 오면서 다불다보살. 그리고 우리는 성불합시다 이러잖아. 인사가 마지막 헤어질 때도. 상자불교권에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성불합시다 이 표현은 엄청난 표현이에요. 알고 보면 부처를 이룹시다 이 말이잖아. 얼마나 큰 말이에요. 그럼 아라한 됩시다 이래요. 응? 아라한 됩시다 이래요. 그거는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죠. 그 신도들이 아라한은 수행자만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제가자가 아라한 됩시다 인사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상자불교와 이 대승불교는 이렇게 목표도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수행을 상자부는 팔정도로 쭉 나가고 대승은 육바라밀로 쭉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상자부는 지혜가 완성이 되면 모든 번뇌를 끄는 아라한이 되죠. 근데 여기는 지혜바라밀을 완성한 부처가 되는 게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목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승불교인의 삶은 보살이 되잖아요. 보살은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상자부 불교는 닛바나 열반에 딱 들면, 열반에 든다는 말은요 번뇌를 끊는다는 말이거든요. 번뇌가 탁 끊기잖아요. 그러면 아라한의 경지에 탁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최종 목적. 근데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은 뭐냐면 이미 번뇌를 끊었어. 아라한과 같이 됐어요. 된 상태에서 이 아라한이 되고 번뇌가 끊어졌다는 말은 윤회의 세계에서 보면은 해탈한 거거든.
뱅글뱅글 보는 굴레에서 탈선한 것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윤회 안 하는 거죠. 거의 존재 자체가 무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보살은 뭐냐 하면 아란이 됐어. 여기서 나는 해탈을 하지 않고 열반을 얻었지만 해탈을 하지 않고 이 육도윤회에 돌고 도는 어느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거기 있는 중생들이 모두 다 열반으로 이끈 다음에 비로소 나는 해탈하겠다. 이런 원을 가진 존재가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에는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큰 원을 세운 이런 보살은 우리가 대보살, 마하사트바 큰 대보살이고 뭐 지장이니 관음이니 뭐 이런 보살들은 다 대보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반 제국은 범부보살들. 그래서 범부보살이라도 하더라도 보살이라는 용어는 엄청나게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특히 한국 여성들 우리 다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엄청 높여주는 거예요. 아마 조선시대 내내 불교를 매개 살렸지. 보살들 없었으면 한국 불교는 벌써 쫄딱 무너져도 무너졌어요. 신랑은 맨날 절 부수러 댕기고 유학자들. 근데 마나님은 맨날 밤마다 좌우보름 되면 돌쇠 불러갖고 야 가마떼기 하나 저 빨리 갖다 절에 올리라. 불공들이잖아. 이런 보살들을 알면 조선의 불교는 이미 망했어요. 도성 출입한데 그 다음에 천민 취급받았거든요. 이런 신분을 가진 불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여성 불자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높은 경칭이에요. 아무튼 대승불교도들은요. 스님들은 몰라. 막 당신이 뭐 부처 되겠다는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승불교의 길은요. 길 없는 길이고 끝없는 끝이고 평생 보살의 길을 가겠다. 이게 대승불자들의 참된 원이에요. 난 언제나 보살행을 하겠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살들은 문수, 보현인 이런 보살들은 이미 우리는 관음지장을 많이 신앙하죠. 그분들은 이미 번뇌 끊어버렸어. 이 단계에서 원생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세상의 어딘가에 태어나죠. 우리는 업생이잖아. 모든 중생들 다 업생입니다. 까르마의 흐름에 의해서 탄생하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어디 태어날 수 없어. 이거는 업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까르마, 빨리로는 깜마라고 부르죠. 이게 자신이 업이라고 하는 건 행위를 말하죠. 내가 평소 하는 행위가 업이에요. 그게 선하면 선업, 선하지 않으면 불선업인데 그 업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업의 흐름에 의존해서 그냥 다음 생으로 넘어가요. 어떤 조작도 있을 수 없고. 그런 업생인데 반해서 그런 대보살들은 원생을 해요. 자기 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의 힘으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죠. 속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육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있는 요게 중생이고 요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량이 가행이
그 다음에 통다리 수습이 구경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수습이 정도 단계에 가면 이미 이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등각, 묘각, 부처냐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보살의 입지에서 번뇌를 다 끊은 상태면 난 다시 해탈 안 하는데 뭐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정신은 보살도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그럼 그걸로 대만족. 만약에 내가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내가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업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더 수행하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 아무 걱정할 게 없죠. 오직 보살행을 할 뿐. 보살의 길을 가는 그것이 대승불교의 실은 핵심이에요. 대승불교 한다는 사람들이 내 부처 되겠다느니 진정 대승불교를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보살의 길을 가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성불하겠다. 그건 택도 아닌 소리. 그거는 대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박시영 보살님도 어느 원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살이.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이 조금 알겠죠. 내 수준이 내가 원생의 수준인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원생한 보살인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형수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형수밖에 없어요. 상을 아니까. 자, 그런 사람의 마음을 그 불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완전히 탁해져 있는 그 마음을 맑혀줄 수 있는 거는 같은 처지의 죄수일 걸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맑혀주는 죄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죄수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보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억울한 놈이 어디서 들어온 거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 실질적으로 뭐 강도나 살인을 했다면 보살일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억울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거. 왜냐하면 자기는 원생을 했는데 안 그래요? 또 계속 원생의 길을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의 그런 관념하고 다른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자신이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을 밝혀내는 거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 충분히 원생하신 보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이가 어이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불자들은 보통으로 넘기지 말고 저분도 원생하신 분일 수 있겠구나. 그럼 저분이 하는 걸 나도 따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는 게 맞아요. 대보살들은 원생합니다. 아마 이걸 머리 좋은 종교 사기꾼들한테 하면 이제 저거가 나는 원생 보살이다 이럴까 싶어가 두렵긴 한데 지가 미륵이라는 사람도 있잖아. 뭐 통일교 한학자는 지가 독생녀라대. 참. 예수가 독생자니까 지는 독생녀라고.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러니까 견분, 상분, 식소변, 정분, 정자분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갈게요. 식소변이라고 하는 거는 식소변은 딴 게 아니고 뭐 식을 끊임없이 식도 계속 어떤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의식이 변화하는 그런 걸 식소변이라 하는 거고 그거는 용어 문제라 아무것도 아니고 방금 말한 거는 사분설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분. 이 사분은 그 뭐야 비누 아닙니다. 옛날에 사람들 사분이라 했잖아 비누를. 사분은 이거예요. 유식은 뭡니까? 대상이 없다 그랬잖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육근이 육경이라는 대상을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12처 18개란 말이야. 예. 그런데 유식 와서는 오직 식만 있지 대상은 없어. 왜냐? 그 대상이라는 것도 전부 다 내 마음이 일으킨 바야. 그래서 오직 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는 대상이 없다가 맨날 말하지만 유식 무경이라고. 유식은 오직 식만 있지 외부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유식 무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느냐? 밖에 저 스님도 계시고 요 보살도 있는데 왜 대상이 없다 하지? 그건 뭐냐면 이건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마음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면 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대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마음에 있어서 존재 규정이 되지 여러분 자체는 존재 규정이 되는 게 아니야. 공사상은 그랬죠. 알고 보면 지금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으니까 박시현이라는 사람은 야 5분 뒤에가 박시현일까 아니면 아까 10분 뒤에가 박시현일까? 누가 그럼 진짜 박시현이냐? 진짜 박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박시현이 알 것이냐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공사상은 존재의 실체성을 부정해버려요. 조건과 조건이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존재가 과연 박시현의 정체성을 가진 박시현이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할 뿐. 그래서 실체성을 인정하지 마라. 요런 마인드를 통해서 집착이나 이런 거를 깨자. 그게 공사상이에요. 근데 유식은 대상의 독립된 실체성을 인정하는 이런 존재론을 벗어나 버려요. 저 존재도 내 인식 속에서 저 존재가 정립되는 것이지 저 존재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서울역에서 친구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서울역은 친구 만나기 시계탑 앞이에요. 서울역 시계탑. 지금 부산역에는 분수대 사라졌지만 부산역에서 만나자면 분수대 옆이야. 자, 그러면 수많은 인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서울역 시계탑 앞에 친구하고 약속이가 뭐 만난 적 없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만나기로 한 친구는 칼라야. 너무 나흑백이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내 친구를 찾을 때 여러분들 그 많은 인파들은 다 뭐예요? 외부 대상들은 다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존재들이지만 그 다음 내 존재의 가치가 없어. 나는 칼라로 되어 있는 내 친구만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관심 있을 때는 외부 대상이 있지만 내가 관심 바뀌면 외부 대상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 장미꽃이 튤립이 막 장미꽃이 한 군데 숨어 있어. 근데 내가 그 장미꽃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면 튤립은
내 관심 바뀌죠. 그 주의력은 없는 거라. 나에게 그 장미한 송이만 있는 거지. 이런 것처럼 지금 밖에 보이는 이 모든 대상들은 실은 별도의 실체로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탁탁 적용되었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는 거지 아니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이 가닿는 거기에 존재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때 비로소 그녀는 꽃이 되고 내가 볼 때 비로소 그녀는 미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으면 내 식이 가닿지 않으면 그는 존재감 없어. 1도 없어. 그래서 야 그렇다면 실제로 보이는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게 4분이 나온 이유예요. 여기에 박 나도 박인데 얘는 박씨 요는 박규. 자, 제가 박씨를 봐요. 근데 여기 박씨라는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알고 보면 자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나눠져요. 요도 내 마음이고 요도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나간 거니까 이렇게 요 바라보는 내 마음 있잖아. 그걸 보는 놈이야. 그 돌견자에서 이 견분이라고 불러. 다 내 마음이에요. 다 내 마음인데 바라보는 내 마음. 그러고 이 박씨는 뭐냐면 보이는 내 마음. 그게 상분이에요. 제가 박시현 씨를 보면 저는 견분, 박시현 씨는 내 마음의 상분이에요. 내 마음의 상분. 근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어. 자증분이라고 있죠.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 스스로를 증명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를 증명하는 내 마음. 꿈을 꿨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뭐 복잡한 꿈을 꿨어 어쨌든.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구나. 아는 내 마음이 있죠.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네. 이런 것들 다 자정분이에요. 스스로를 증명하는 내 마음.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꿈을 꿨어. 꿈을 꾸는데 꿈 안에도 견분상분이 다 있죠. 꿈 안에서 내가 박현 씨를 만나. 막 무슨 대화를 해. 우째 하다가 한참 대화를 하는데, 이거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꿈 속에서도 이게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깨어나는 개수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자증을 증명하는 정자증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원래 정자증분은 없었어요. 뒤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자증은 내가 증명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걸 자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증명하는 내 마음을 자증분이라고 하는데 그 스스로 증명하는 내 마음을 자증 자체를 증명해주는 마음. 이게 정자증분. 요거는 조금 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일체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 마음의 작용인데 그걸 분석해보면 보는 내 마음이 있고 보이는 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영사기예요. 앞에 하얀 막이 있고 그 영사기에 있는 필름을 팍 돌리면 뭡니까? 영상이 쫙 나오잖아. 그 상이 나오면 그게 바로 상분이에요. 나는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 또 끊겼던 기억들이 생각나는 게 바로 꿈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대개의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지만 기억에 남는 꿈만 남지, 꿈꾸다가 여러분 다시 잠자면 그 꿈 잊어버리잖아. 앞에 꿈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기억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는 자정부는 형태예요. 자정부. 그리고 정자정부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내가 어떤 것, 지나간 것을 꿈이었다고 기억하는 그놈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거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해설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부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는 나, 보이는 나,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나. 이렇게 증명하는 나를 증명하는 나도 있지만 요 후대에 다시 삽입된 거고, 기본적으로 견분과 상분과 자정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식소분은 언제 나와요? 그러면? 식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식은 연기법이에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식이 멈추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식소변이에요. 삶을 살아간 것 자체가 식소변이다. 식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코마 상태, 완전히 의식이 닫혀버린 상태. 아마 그래도 식소변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아래아식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육식이 작동하지 않아도 아래아식은 작동해요. 실제로 작동하잖아. 여러분 지금 춥다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이불 딱 덮고 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밑에가 뜨끈뜨끈하게 이불 다 주차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럼 주차한가는 누군데? 내 의식이 작동 안 했잖아. 내가 이불 걷어낸 것도 아닌데. 불의식인가? 그 아래의식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의식이, 육식이 없잖아. 육식이 없는데 막 이불 다 주차하고 있는 거, 이건 뭐야? 뭐든지 간에 육식이 체크해서 전오식한테 전달을 하면 움직이잖아. 근데 육식이 잠들어 있어. 근데 뭐가 내 몸을 움직여요? 그건 뭐 전부 다 아래아식이 감지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뜨겁잖아.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육식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육식은 이미 아웃됐어. 블랙아웃 됐는데. 그 아래아식은 계속 잠재된 상태에서 흐르잖아. 작동을 하잖아요. 그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아래아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꿈도 아리아식이에요? 응? 꿈도 전부 아래아식 작용이죠.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시험 잘 치는 아들은 간단해요. 기억력이 좋은 거야.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걔가 창조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입이든 고입이든 시험이란 시험은 전부 다 기억력 테스트예요. 안 그래요? 기억력 테스트잖아. 그거 보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창조력 테스트가 아니란 말이야. 기억력 테스트. 요즘 왜 그걸 기억해야 돼? AI 시대는 판사 필요 없어요. 정보 입력을 딱 하면 모든 판례 다 나와가지고 인마 몇 년 나오잖아. 판사가 왜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기억력 테스트나 이런 공부는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기억력 테스트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까 꿈을 꾸었지는 뭐예요? 기억이잖아. 내가 공부한 거를 생각나는 것도 기억이고 어젯밤에 꿈꾼 것도 내가 아는 것도 기억이란 말이에요. 모든 기억들은 전부 다 아래아식일 거예요. 아래아식이 현행을 한 거죠. 그 조건에 맞게끔 탁 올라오는 거야. 시험 잘 치는 아들 있죠. 문제 딱 보는 순간에 기억이 팅 하고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시험 잘 치는 거야. 딴 거 없어요. 어쨌든 아래아식이다.
아래아식이 잠재되어 있다가 꿈물개들이 조작도 하죠. 과거의 기억들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랬죠. 종자가 생현행, 현행으로 기억으로 빵 올라와요. 그럼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은 다시 종자로 들어가요. 아래아식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작용이 있잖아. 종자, 생종자도 한단 말이에요. 종자 저끼리 막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뭘 만들어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 꽂혀 있어. 막 꽂혀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꿈에 그거 나오죠. 나오잖아. 종자가 그 고민하고 하는 그 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저끼리 자가 발전을 해. 그래갖고 기억이라는 걸 딱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 다시 종자생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법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이란 거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건 100% 아래아식이다. 아래아식.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쓸 때 쓰지 마세요. 이 서양아들이 이 아래아식을 몰라서 쓰는 말이지. 무의식은요, 기절하거나 뻗었을 때 의식이 없는 걸 무의식이라는 거지. 근데 아래아식이 무의식입니까? 아니에요. 잠재의식. 정확하게 영어로 구분해야 돼. 잠재의식. 그러니까 불교에는 잠재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 아래아식과 말라식. 이건 잠재되어 있는 식이라는 거죠. 무의식은 간단해. 육식이 아웃되면 그게 무의식인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잠재된 의식은 잠 안 자요 애들은 기계가 24시간 풀로 돌아가요. 의식은 잠잘 때나 기절할 때는 없잖아. 근데 아래아식은 끊임없이 돌아가요. 이 얘기를 재미나게 유식에서 상식으로 한 책 읽어봤어요. 지금 절판되실지 모르는데 상식에서 유식으로 민족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해서 아주 재밌게 잘 돼 있어요. 아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안 샀죠? 아 있는 것 같긴 해. 이 책 읽어보세요. 이 책 읽어보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엄청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어려워. 응? 아 유식이 어렵다. 안 어려워. 그 교수님은 쉽게 설명하시는데 이런 책에는 엄청 복잡하게요. 드럽게 말을 갖다가 한문투로 써놔서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데.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써줘야 돼요. 이해하기 좋게. 전문가들만 알아보게 쓰는 건 나빠. 그건 진짜 나쁜 관행이죠. 그렇죠. 이제 책보다는 이제 이 책을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저희한테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이거 보다가 막히면 유튜브.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하다가 안 되면 GPT한테 물어보거든요. 얘는 더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걔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뭐야 이러면서. 아직까지 AI는 조금 더 발전해야 돼요. 불교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씩 물어보면 엉뚱소리 자꾸. 그러니까요. 짜집어가 그죠.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 아직까지. 네. 그러고 또 사분도 있고 유식에서는 또 이 사연설 들어봤죠? 네.
우리가 연이라고 하면 수많은 연이잖아, 그렇죠? 조건이니까. 근데 조건은 조금 단순화시켜서 보면 이 네 가지 조건 안에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식에는 사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연이에요. 욕 아닙니다. 원인이잖아요. 나라는 조건이 있어야 다른 조건을 만나니까 내라고 하는 조건이 인이에요. 소연연이 있어요. 연이 되는 바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그 어떤 거예요. 그 제일 미인이 많이 나오는요 광고 포스터가 소주 포스터거든요. 그 소주 보면 되게 이쁜 젊은 아이들이 소주병 딱 들고 이렇게 대서 시원 이런 거 딱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소주 선전할 때 술 선전할 때 이렇게 모델의 얼굴 중심으로 안 갔고 옛날에는요 이런 거 석양역에 그 와이키키나 이런 그 해변에 야자수 막 이렇게 쫙 늘어지고 칼라 파라솔 딱 입고 거기다가 남녀 연인이 딱 어깨에 이렇게 해갖고 이런 큰 사진에 옛날 다방에 가도 그런 거 많이 내놨었거든. 그때는 비키니 입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비키니는 아니 그건 조금 싼 집이고 조금 비싼 집 가면 큰 대형 사진에다가 진짜 야자수 축축 누르시고 파라솔 밑에 연인들이 탁 어깨에 감싸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많았었거든. 자 여기서 내가 그날 그 술집에 가서 그 사진을 보았다. 자 그러면 내가 인연이고 그 야자수 축축 누르신 그게 소연연인 거예요. 소연 대상이 내는 연이죠. 그게 이게 내고 요게 그 와이키키 해변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등무관연이라는 게 있어. 등무관연은 뭐냐면 등은 같다는 말이에요. 같을 등자잖아. 무관은 뭡니까? 사이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와이키키 해변과 야자수 쭉쭉을 봤는데 딱 보자마자 거의 동시간대로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거의 같은 시간에 사이도 없이 순간적으로 뭔가 팍 떠오르는 기억 같은 거 아니면 영상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빵 떠오르는 거 있죠. 박신지 저를 보면 뭐가 떠올라요? 평소에 옷을 좀 잘 입지. 얼라 같다 이 말이네. 아무튼 뭔가 보는 순간에 동시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거를 등무관연이라 불러요. 요거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거의 동일한 시점에 팍 하고 떠오르는 거 그걸 등무관연이라 그래요. 저는 그때 혹시 똥배 아세요? 똥배? 똥배 그거요? 배야 우리 사람 똥배 말고 진짜 똥배. 똥 실어 나르는데 아 네네네. 그게 예전에는 남해가 지금 대교가 있어서 막 이렇게 차가 댕기지만
옛날에 남해 같은 거 섬이었잖아요, 남해가. 그때는 근데 남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척박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고 다랑이 농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막 계곡 산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근데 남해는 어쨌든 밭농사도 있고 논농사도 조금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니까 작물을 키워야 돼. 근데 인구가 적어. 걸음으로 제일 좋은 게 뭐죠? 사람의 인분이에요. 똥이 이게 엄청나게 걸음에 좋거든. 근데 사람이 적으니까 비료를 사서 쓰는 것보다는 똥을 쓰는 게 좋은데 사람이 적으니 똥이 안 나와. 그럼 어떡하겠어요? 무태서 사람들이 많잖아. 무태서 똥을 갖다가 배에 실어서 걸음으로 쓰려고 남해 섬에 갖다 놨어요. 그게 똥배란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키키 해변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막 야자수 그늘 안에서 폼 잡고 있는 그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고 싶다 뭐 이러는 거 느낌 있었죠. 저는 똥배가 생각나더라고. 바닷가를 보니까 옛날 남해 똥배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이 사실 생각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특정한 대상에 내가 인연이 소연연을 보고 등모연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면 정상연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하면은 뭔가 위로 향상한다 이런 말이잖아. 더할 정자의 위상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도움이 되는 이런 거예요. 자, 연은 크게 유식학에서는 사연으로 보는데 하나는 나, 하나는 그 대상. 내가 대상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기억이나 생각, 느낌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드시 이거 없이는 안 돼. 우리 요거는 정상년은 없으면 못 사는데 잘 못 느껴. 여러분 이 바닥의 고마움 아세요? 이 바닥이 없다면 우리 떨어져 죽어. 여러분 공기가 없다면 죽겠죠. 이런 것들이 공기나 땅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인연도 소연도 등무관연도 아니에요. 있는 듯 없는 듯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그게 쉽게 말하면 땅이니 공기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조건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가장 그냥 단순화시켜서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나, 대상, 내가 대상을 볼 때 일으키는 생각,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매우 필수적인 것들. 이렇게 네 가지의 영으로 줄여서 그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이 사연설을 씁니다. 뜻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딱 기억해두면 좋아요. 유식에서는 조건의 이 연기를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구나. 단순화시켜서. 그 스님은 그 와이키키 해변에 야자수 축축 늘어진 그런 광경을 보면 뭐 어떤 게 딱 떠올라요? 뭐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잘 가봤으면 이런 생각. 근데 그때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게 등무관연이에요. 딱 보자마자 팍 떠올라. 그럼 술이 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술이 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 나는 평소 같으면 저는 그런 장면은 술 일할 건데 갑자기 남의 똥배가 생각나더라고. 늘 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늘 술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와이 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하와이 별거 없어요. 그냥 바다 경치만 좋은데 2, 3일 보면 물려. 뭐든지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문화와 문화 행위가 있는 그런 게 좋지. 그 경치 그거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산에 근데 그 한 보름은 좋아. 보름은 좋아. 근데 보름 지나면 이제 슬슬 이제 무료해지기 시작하고 와이파이 왜 안 터지노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문화가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한 학기 벌써 종강했네.